동맹국을 사정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사우디 왕세자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의 진정한 친구들을 모욕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사우디 왕자는 트럼프에게 최후의 통첩을 던졌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을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던 그들의 목소리는 사우디에게 무력화되었고 그렇게 무릎이 꿇렸죠. 사우디는 왜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게 최후의 발언을 던지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티마 아라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 최고 의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존스홉킨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과 의료 협력 사업을 진행해봤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경제 발전이 빠른 아시아 나라라고 생각했지 의료 쪽으로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아침 리야드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CNN 뉴스를 보다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 의료진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됐다는 소식을 본 순간 말이에요. 화면에 나온 장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소아외과 전문의를 포함해서 5명이나 되는 의사들이 마치 흉악범처럼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이 애틀랜타 어린이병원에서 아이들 수술을 하러 온 의료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정식 초청을 받고 온 의사들을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바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무함마드 왕자님께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왕자님은 평소에도 의료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인지 바로 아시는 분이죠. 저는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맹국의 의료진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고. 이건 단순한 이민 단속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도주의에 대한 정면 모독이라고 말이에요. 왕자님도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파티마, 당신 말이 완전히 옳다고. 이런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워싱턴에 특사를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외교부에도 즉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왕자님께 72시간이라는 시간을 제안했어요. 의료진을 석방하고 공식 사과를 받는데 72시간이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왕자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그렇게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셨죠. 만약 72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금방 사과하고 의료진들을 풀어줄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러 온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에서 나온 공식 성명서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더라고요. 심지어 법 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요. 다음 날 새벽, 저는 곧바로 애틀랜타로 향하는 전용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직접 그 의료진들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정말로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애틀랜타에 도착해서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구치소 입구에서부터 경비가 삼엄했어요. 제가 사우디 보건부 최고 의료관이라고 신분을 밝혔는데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면회실에 들어갔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그 공간에서 수갑을 찬 채로 앉아있는 김민준 의사를 보는 순간 말이에요. 그분은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수염이 덥수룩하더라고요. 김민준 의사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인사를 했어요. 사우디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민준 의사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들은 애틀랜타 어린이병원에서 공식 초청을 받아서 온 의료진이라고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수술을 위해 왔다고 말이죠. 모든 서류도 다 갖추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민청 직원들이 들이닥쳐서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김민준 의사는 제게 지갑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8살 난 딸과 5살 난 아들 사진이었어요. 딸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똑똑해 보이더라고요. 김민준 의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잡혀있다고 생각할까봐 걱정된다고 말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확 올라왔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아픈 아이들을 살리러 온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다니요. 김민준 의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술하기로 했던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루라도 늦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순수하게 생명을 구하러 온 의사들이라는 걸 말이죠. 김민준 의사의 눈빛에서 환자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을 볼 수 있었거든요.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이런 훌륭한 의사들을 이렇게 대우하는 미국이 정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 의료진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김민준 의사를 만나고 나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15년 전 일이 생각났어요. 2009년, 제가 아직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우디에 메르스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퍼져서 나라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던 시절 말이에요. 그때 제 오빠 파하드가 메르스에 감염됐어요. 리야드에 있는 킹 파이살 전문병원에 입원했는데 상태가 계속 악화되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사우디 최고의 의료진도 손을 못 쓰겠다고 하니까 말이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의료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메르스 전문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솔직히 믿음이 안 갔어요. 한국 의료진이 과연 우리보다 나을까 싶었거든요. 그냥 작은 아시아 나라에서 온 의사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곧 깨닫게 됐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달랐거든요. 이 박사라는 분이 팀장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인상이 깊었습니다. 다른 외국 의사들처럼 거만하지도 않고 정말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죠. 오빠를 꼭 살려내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한국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라마단 기간이었는데도 우리 종교를 존중해서 금식 시간에 맞춰 치료 스케줄을 조정해 주더라고요. 이슬람 문화를 전혀 모를 텐데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위험 수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메르스는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치료하는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의료진들은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왔다면서 추가 보수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에 그 돈으로 사우디 의료진들을 교육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의 상태가 점점 호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의료진들의 새로운 치료법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밤낮 없이 오빠를 돌봐주었죠.
오빠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저희 가족은 정말 감사했어요. 이 박사님께 어떻게 보답할지 물어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답은 필요 없고 앞으로 사우디와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 더 많이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의료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에 온 마음을 다하는 분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틀랜타에서 김민준 의사를 만나보니 15년 전 그 한국 의료진들과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진 분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왕자님께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자세히 보고했습니다. 김민준 의사를 직접 만나본 소감과 함께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의료진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15년 전 우리 가족을 구해준 한국 의료진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고요. 왕자님은 제 보고를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도 행동에 나설 때가 됐다고. 미국이 대화로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바로 에너지부 장관에게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왕자님의 목소리에서 단호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부터 일이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님은 미국으로 가는 원유 수출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하셨거든요. 72시간 안에 한국 의료진들이 석방되지 않으면 모든 에너지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와 함께 말이에요. 이건 정말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만에 배럴당 18달러나 오르더라고요. 뉴욕 증시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고 특히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폭락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정유회사들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뉴스가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에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과의 의료 협력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료진에 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된다면 더 이상 협력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밝혔죠. 사우디가 지원하는 의료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들도 잘 알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백악관에서 소셜미디어로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사우디의 내정 간섭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 집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이죠. 심지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는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의사들을 안보 위협으로 본다는 건가요? 그 글을 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의사들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다니요. 하지만 곧 현실이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하루 만에 갤런당 $1 50센트씩 올랐거든요. 시민들이 주유소에 몰려들면서 긴 줄을 서는 모습이 뉴스에 계속 나왔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미국 의료기기 수출을 잠시 중단한다고 발표했고 LG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 증설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정부는 아예 미국과의 의료 협력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죠. 텍사스 주지사가 급하게 워싱턴으로 올라갔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정유업계가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사우디 원유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72시간이라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72시간 데드라인이 하루 남았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의료기기 수출 중단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미국 정부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일 먼저 터진 곳이 존스홉킨스 병원이었어요. 삼성 의료기기 엔지니어들이 철수하면서 로봇 수술기가 멈춰버린 거예요. 하루에 20건씩 하던 정밀 수술들이 모두 연기됐죠.
메이오 클리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서 만든 초음파 장비들이 고장났는데 수리할 사람이 없어서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더 심각한 건 원료 의약품 공급이 끊어진 거였습니다. 화이자와 머크 같은 대형 제약회사들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원료들이 있거든요. 특히 항생제와 항암제 원료 대부분이 한국산이었어요. 이게 끊어지니까 생산 라인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뉴욕 프레스비테리안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선포됐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CT와 MRI 장비 절반이 고장난 채로 방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이 뉴스에 계속 나왔습니다. 제가 의료계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 수 있었어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생각보다 한국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기계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유지 보수까지 전부 한국 엔지니어들이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아 심장 수술에 쓰는 특수 장비가 고장났는데 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김민준 의사가 수술하려던 그 아이도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미국 전역의 병원들에서 비슷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수술 연기가 하루에 800건을 넘어섰고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CNN에서 특집 보도를 하더라고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한국 없이는 하루도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을 단순한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죠. 병원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에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의료 기술 없이는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환자 가족들도 거리에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게 말이 되냐면서 말이에요. 72시간 데드라인 12시간을 남겨둔 그날 밤 상황이 급반전됐어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주지사들이 연합해서 백악관에 압력을 넣기 시작한 거죠. 병원들은 마비되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서고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거든요. 새벽 2시쯤 왕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미국 대통령이 직통전화로 연락해왔다면서 내일 아침에 공개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과를 한다고요? 그런데 정말로 다음날 오전 10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생중계로 대통령이 나타났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표정부터가 많이 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서더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에 대한 부당한 구금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이는 명백한 실수였다고 인정한다고 말이죠.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경한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TV 화면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진짜로 뉘우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이며 특히 의료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발표한 조치들이 정말 파격적이었어요. 우선 한국 의료진들을 즉시 석방하고 공식 사과문을 전달하겠다고 했죠.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의료진들에게는 특별 의료비자를 신설해서 언제든지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상금도 엄청났어요. 구금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에 대해 의료진 한 명당 100만 달러씩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과의 의료 연구 파트너십에 매년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더 놀라운 건 법인세 혜택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료 기업들에게는
향후 10년간 법인세를 완전 면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FDA 승인 절차도 한국 의료기기에 한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사우디에서도 왕자님이 만족해하고 있었죠. 미국 대통령의 공개 사과가 끝나고 일주일 후 왕자님께서 한국 의료계 대표단을 사우디로 초청하셨어요. 김민준 의사를 비롯해서 한국 주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모두 리야드로 왔습니다. 그날 왕궁 만찬에서 왕자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킹 압둘라 의료도시에 한국관을 신설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완전한 자치권을 갖춘 특별구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이 사우디 법률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연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공간 말이에요. 게다가 세금도 완전 면제고 중동 전체 의료시장 독점권까지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투자 규모를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바이오 분야에 200억 달러, 제약 분야에 150억 달러, 의료기기 부냐에 150억 달러에서 총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더 감동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왕자님께서 특별한 손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15년 전 메르스 사태 때 제 오빠를 구해준 이 박사님이셨습니다. 이 박사님을 15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분은 저를 알아보시더니 오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셨거든요. 그때 그 따뜻한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그분께 그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박사님이 15년 전 메르스 치료할 때 쓰던 청진기와 방호복을 보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그분들의 모습 말이에요. 왕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5년 전 한국 의료진들이 보여준 의술과 인술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더 큰 보답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사우디와 한국이 의료 분야에서 영원한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의료도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하늘에 드론 쇼가 펼쳐졌는데 태극 문양과 초승달이 함께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동반자라는 글자가 불꽃으로 터졌어요. 김민준 의사도 정말 감격해 하셨어요. 자신들이 당한 부당한 일이 이렇게 큰 결실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우디에서의 감동적인 만남이 끝나고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열린 후속 협상에서 미국이 완전히 다른 자세를 보인 거죠.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의료기술 이전 요구를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한국 의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할 때마다 핵심 기술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의료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연구의 자율성도 완전히 보장받게 됐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치였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에서 코리아 메디컬 러시가 시작됐어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의 의료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아시아 의료본부를 서울로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이자와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과의 합작 연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죠. 특히 K바이오 기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국 의료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15년 전 제 오빠를 구해준 한국 의료진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그분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습니다. 김민준 의사는
이제 미국과 사우디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애틀랜타 어린이병원에서는 그분을 최고 고문으로 모시겠다고 했고, 사우디 킹 압둘라 의료도시에서도 한국관 초대 원장으로 모셨거든요. 지난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군사력이 아니라 의료주권의 시대라고, 기술은 무기가 아니라 생명을 잇는 달이라고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강국이라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게 됐거든요. 홍해, 연안에 한국-사우디 의료협력센터 건설이 시작됐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곳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전체의 의료진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